자, 5월 황금 연휴를 맞아서 봄나들이에 나선 시민분들 많은데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집무실 이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청와대에는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소식들 모아서 두 분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허주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상당히 북적거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고 있나요? 정말 인기가 뜨겁습니다. 사흘 동안 무려 6만 2천 명이 찾았다고 하니까 하루에 2만 명 넘게 지금 청와대를 방문하는 꼴인데요. 연휴기도 하지만 나중에 대선이 돼서 누군가가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이 진짜 아이들 데리고 청와대에 관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이 날씨가 흐리고 오후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어제는요. 정말 열기가 뜨거웠던 게 오전부터 입구에 줄을 길게 섰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찾았다고 하고요. 지금 모레까지 예약이 모두 마감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어제는요. 청와대 본관 관람에만 대기 시간만 무려 1시간 반 정도나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시민들이요. 옛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국무회의실 또 역대 대통령 추상화들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 모습인데 이게 둘러보면서 현대사의 굽이굽이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열기가 뜨거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볼 수도 있는 시간인 만큼 저도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네. 가고 싶은데 예약이 다 마감이 됐다고 그러네요. 해서 좀 아쉬운데 청와대로 누군가가 복귀하기 전에 저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꼭 가야겠는데 저희가 어제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을 만났거든요. 그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되게 와보니 우리 그 청와대가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 그 대통령 사진 보고 아이들한테 한번 여기 서울 오면은 꼭 청와대 한번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날씨만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관광객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어제 청와대 야간 개방을 했는데 사전 예약자만 2,500명이 몰릴 정도로 크게 지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간 그 개방 행사가 내일까지 6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 행사를 통해서 청와대의 낭만적인 야경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이런 취지로 지금 열리고 있는데 청와대 본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어떤 화려한 조명 같은 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녁 7시 반부터는 라이브 공연도 열린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아마 추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나들이가 한창인 와중에 재건에 힘쓰는 곳도 있습니다. 역대 최악이라고 불렸던 산불이 경북 지역을 휩쓸고 갔던 거 기억하실 텐데 지금 경북 지역에선 재난 이전의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동 구시장 상당히 찜닭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산불 이후에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10마리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경북 산불이 크게 발생하면서 안동도 정말 그야말로 강타당했다 이런 표현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찜닭으로 유명한 안동 구시장 매출이 산불 이후에 무려 60%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찜닭 골목에서 장사 중인 찜닭집이 25곳 정도 된다고 하고 일반 상가에서는 찜닭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연계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뭐 채소라든가 강고등어 같은 안동 지역 특산품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찜닭 골목의 매출의 85%가 관광객들의 몫이었는데 지금 단체 예약도 다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는 6월까지 한창 이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서 단체 예약이 꽉 차 있었는데 산불 여파로 모조리 취소가 됐다고 해서 상인들이 무척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행이 곧 기부라는 생각으로 황금 연휴를 맞아 산불 피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 덕분에 이 지역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사람도 은근히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연휴 기간 끼니까 사람도 많고 먹어도 맛있어가지고 이제 가족분들 드리려고 포장 또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장사 안 됐어. 오늘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람 조금 많이 들어와요.
네, 이제 뭐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정말 다행인데 지금 다른 지역들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이 곧 기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여행객들이 많아지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객들이 오면서 조금은 숨통을 틔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지난 상처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해당 지역 그 상품권이 있거든요. 거기 할인 폭이 기존에 10%였었는데 이걸 15%로 지금 늘린다고 합니다. 예. 그 밖에 숙박비라든가 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 밖에 또 산불 피해 지역 5월 관광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몇몇 지역을 선정해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잘 되길 바라고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인 대회로 춘향 선발대회가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요. 외국인 춘향이가 탄생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시죠. 엄청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외국인도 할 수 있으니까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외모만 보는 거 아니고 국적과 뭐 상관없이 그냥 사람 자체가 보는 거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한복도 정말 잘 어울리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외국인이 미스 춘향 미스 춘향에 선정된 거는 대회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회가 1950년에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95년, 거의 100년 만에 이 금발의 파란 눈 춘향이가 탄생한 그러네요. 셈입니다. 네. 남원시에서 열린 미스 춘향 선발대회에서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 씨, 방금 본 분이거든요. 춘향 현에 선발이 됐습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 외국인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도 좀 완화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원자를 받았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외국인 춘향이가 선발이 된 거거든요. 네. 이번 대회 모두 600여 명이 전 세계에서 지원을 네. 했는데 진선미, 정숙현 중에서 현 외국인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 씨가 선발이 된 거고요. 지금 이 본선 진출자 중에서 이렇게 매년 뽑는 이 6명 중에서 6명들이 다 같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한국 문화를 재해석한 문화를 알리고 네. 이런 세계적인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한 홍보 대사를 역할을 하는 셈이니까 외국인 홍보 대사가 이렇게 한복 입고 홍보한다고 하면 외국에서는 더 오히려 관심 많이 가질 것 그렇겠네요. 같거든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미스 춘향에 선정이 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요? 예, 심사 조건이 까다로운데 외모, 예의, 범절,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예. 다 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마이 씨가 25살인데 서울대학교 언어교육과에 재학 중이거든요. 예. 아마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스 춘향 입상자들 다 이번에 앞으로 3년 동안 남원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예, 이 미스 춘향 현에 선정된 마이 씨는요, 특히 한복 사랑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네, 저는 한복 입고 전 세계를 다니니까 되게 춘향이랑 닮았다고 해서 추천받았습니다. 한복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한복 볼 때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복 입으면 공주되는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 옷 아닐까 그 정도 생각합니다. 마이 씨 한복을 입고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좀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한복 입는 거 결혼식이나 특별한 행사 때만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이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 이름도 김치귀신이에요. 이걸 운영을 하면서 한복을 입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 콘텐츠로 올린다는 거예요. 구독자가 무려 15만 명입니다. 정말 인기 있는 채널이고 이 채널을 통해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를 알려왔는데 이제 미스 춘향이에도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몽룡도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린이날인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불교가 정말 젊은 감각으로 MZ세대 유입과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인 개그맨 윤성호 씨가 있습니다. 이번에 TV조선 인기 프로그램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보고 오시죠. 빠꾸 윤성호 뉴진스님입니다. 뉴진스님. 예. 말레이시아 대만입니다. 대만. 작년 불교 박람회.
비행기 값은 나와요. 저는 뭐 돈에 욕심이 없어서 입금은 저한테 되니까 다. 출연료 안 드려도 되네. 형은 돈에 관심이 없고 동생은 욕심이 많아요. 이또 자, 다 같이 크게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보통을 이겨내라 금강생 번뇌를 견뎌내며 음락왕생 네, 요즘 윤성호 씨가 불교 행사 섭외 1순위라고 하는데 법명이 뉴진 스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성호 씨가 아주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었는데 불교계에서 최초로 영어가 들어간 법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유진 스님이라고. 그 법명을 받은 후에 불교계한테 조계종한테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행사 때 DJ 공연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네. 거기 DJ에 나섰다가 극락왕생 이런 거 하면서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힙한 불교의 상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유진 스님이 이렇게 인기를 얻기까지 이 개그맨 윤성호 씨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티게 멘탈이 가면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방송국도 이미 안 써주는 상태에서 저 혼자 하겠다고 채널을 운영한 거였는데 거기서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예. 마지막 전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됐구나. 한번 몸을 변화시켜라. 몸이 변화되면 정신도 바뀐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때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게 이 또한 지나가리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랬더니 진짜 극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이구나 그렇게 느끼지. 네. 네, 윤성호 씨 해킹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중국까지 가서 디제잉 기술을 배우고 공연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섭외가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굉장히 야심차게 기획을 했는데 처음에는 광고 섭외도 많고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갑자기 자기 채널에 다른 사람 얼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해킹을 당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채널이 없어지면서 너무나 좌절을 했었다고 해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정신을 다잡고 운동에 자기 자신을 쏟아붓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국가 자격증 왁싱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자기 개발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정말 언젠가 있을 섭외에 대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진 스님으로 이렇게 큰 관심을 받으면서 다시 섭외 1순위가 되는 그런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힘드세요라고 하면서 힘든 사람 보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악재를 딛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불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데 초반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성호 씨가 스님처럼 하고 나와서 막 뛰어 이런 거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불교 원래 가르치는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뛰어가 말이 되느냐 일각에서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특히 말레이시아에 행사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 차림으로 이제 뛰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DJ가 불교 승유럽 변장을 하고 클럽에서 저렇게 공연을 하는 건 불교의 가치와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윤성호 씨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데 다만 젊은 세대가 불교에 보다 크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유진 스님 DJ 공연 때문에 실제로 불교계가 이 젊은 세대 흥미를 좀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동국대 불교 동아리 행사에서요. 유진 스님이 초대되기 전에는 80명 왔던 행사에서 유진 스님이 온다고 하니까 무려 2,000명이 나오는 그야말로 대성황리의 행사가 개최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불교가 그동안 좀 엄숙한 느낌이고 산속에 절이 있다 보니까 좀 동떨어진 느낌이고 그래서 젊은 층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 불교계에서도 종교를 좀 젊은 느낌으로 풀어가려는 젊은 층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뭐 연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출가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들의 힙한 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젊은 층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 유진 스님 같은 분들의 활약으로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불교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종교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불교계가 젊은 층에 많이 스며들 것 같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아까 전에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던 이 정당 지지도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거든요. 정당 지지도 살펴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42.1%, 국민의힘이 41.6%로 오차범위 이내 수치를 보이고 있고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3.5%, 진보당 0.7%, 기타 정당은 1.7%고 무당층은 7.8%로 나타났습니다. 여론 추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